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자승스님 입적과 조계종의 미래는, 자승스님 입적 조계종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도론도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백스코 제2전시장 앞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백스코 이거구나. 백스코 제2전시장. 요렇고요. 오른쪽을 보여드리면은 요렇습니다. 요렇고, 뒤도 한번 볼까요? 뒤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을 보여드리면은 왼쪽은 저렇고요. 예. 여튼간에 지금 백스코 제2전시장 앞에, 예, 백스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차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지금 영상이 안 올라오다가 갑자기 올라오는데 뭐 이 자승스님 관련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저 해오롬님이 좀 부산에 볼 일이 좀 더 생겨가지고 한 4, 5일 더 머무르시는 바람에 영상 올리는 게 이제 조금 늦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 조계종 전 총무원장 현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근학위원회 총재 외 기타 등등 뭐 직함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을 맡고 있었던 자승스님이 돌연 입적을 해버렸어요. 예, 그것도 이제 정상적인 어떤 뭐 방법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입적을 하셨는데요. 11월 29일 날 저녁 6시 43분께인가 그 경기도 안성에 있는 칠장사 요사체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는데 그 소방관들이 진화를 해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불에 탄 시신 일구가 발견이 되었다. 그런데 그 시신이 자승스님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쫙 퍼져버린 거예요. 쫙 퍼져버렸는데 저도 이제 인터넷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속보를 하고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저는 거의 뭐 속보 뜨는 실시간으로 속보 맨 처음에 뜰 때 이제 그 사건을 접했는데요.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쭉 그때까지 나온 이제 뉴스라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본인의 뜻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입적을 당하지 않았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처음 뉴스가 나올 때는 근처에 4명인가 4명 정도로 되는 이제 보이는 스님이 이 성복을 입고 머리를 깎은 그런 사람들이 황급히 뭐 이동하는 그런 것이 이제 광경이 목격이 되었다. 뭐 이런 목격담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거의 이제 첫 번째 뉴스인가 두 번째 뉴스인가 그게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죄 수사에서 초동 수사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 유튜브에서 뭐 이런 탐정물, 수사물 이런 거 보시면은 초동 수사를 잘못하면은 뭐 엄청 깨지거든요. 상관들한테. 근데 처음에 이제 그런 뉴스 나오는 그런 전원을 봤을 때는 이게
타살의 혐의점이 농후하다 뭐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 자성 스님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정반대거든요. 건강도 아주 좋고 뭐 경제적인 그런 문제는 뭐 재벌 부럽지 않은 뭐 그런 상태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뭐 저런 식으로 스스로 뭐 인화 물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뭐 불을 붙여서 뭐 입장을 했다. 뭐 이건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전혀 뭐 그거는 설득력이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루 이틀 지나고 오늘이 12월 2일인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 뉴스도 나오고 또 유튜버들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를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 조계종 내에서는 이제 그 스스로 소신 공양을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장례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튜버들 중에서 이제 M 주필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M 주필은 이제 제가 그러니까 11월 30일자하고 12월 1일자 두 건에 올라온 영상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분은 이 M 주필이라는 분은 이제 이 30여 년간의 이 기자의 촉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앞뒤가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의 설명은 뭐냐 하면은 이 북한 관련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중국 관련이다라는 거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방북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인데요. 이 자성 스님이 3번 방북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북한 관련 건은 그 방북하는 과정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식의 이제 뉘앙스를 좀 풍겼고, 또 이제 중국 관련은 달라이라마와 관계된 뭐 그런 문제, 또 지금 그 위구르족도 뭐 불교가 있답니다. 그 위구르족 불교 지도자들하고의 연관성 뭐 이런 것인데요. 요 달라이라마 관련 건은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중국 관련 건은 북한 관련 건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K 박사라는 분도 이분 유튜버는 오늘 오전에 제가 봤거든요. 오전에 이제 올라온 것을 따끈따끈한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북한 관련 건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방북했을 때 그 미인계 공작에 당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녹화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았나. 그런 녹화 영상으로서 이 자성 스님을 협박을 하면서 망신을 당하고 죽을래, 망신 당하기 전에 그냥 죽을래. 이 두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라 라고 이제 제시를 했고, 자성 스님은 망신당하지 않고 죽는 길을 이제 택했다라는 게 이제 이 K 박사의 추론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점도 제 생각에는 좀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일단은 100% 확신은 아니더라도 일단 시나리오의 하나로서 우리가 채택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니만요 보니까. 그 이분 K 박사의 주장에 의할 것 같으면은 북한의
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일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소위 말하는 이제 약물을 음료나 아니면은 이 음식에 타기 때문에 밥과 이제 물 혹은 기타 음료수를 먹어야 되는 게 이제 일상이잖아요. 그런 걸 먹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해갈 수가 없답니다. 그 공작에서. 일단 북한에 들어가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건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자성스님도 그런 공작에 당하지 않았나라는 게 이 K 박사님의 주장인데, 좀 뭐 설득력이 높아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자, 일단 이제 소위 말하는 타살 용의점 혹은 이제 자살 강요, 말하자면은 강요된 이제 자살, 뭐 이런 건에 대한 건 이제 요 정도 소개를 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이 이제 11월 27일 날 불교 교계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제 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건들을 봤을 때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 입적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의 일인데, 그 이틀 전에 기자들하고 대담을 나눌 때는 아주 이 미래에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제 갑자기 이틀 뒤에 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이건 좀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기자회견에서, 교계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가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M주필, K 박사 이런 분들은 이제 입적 사건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런 각도에서 이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을 거거든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이제 듣고 나시면은, 저 사람이 무슨 의도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계 기자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이제 기자회견 내용, 그걸 이제 쭉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어디에 올라왔었느냐 하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이 불교신문에 올라왔습니다. 불교신문. 지금 해오름님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제 이제 폰에 떠 있는 기사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불교신문 보이시죠, 그죠? 상월결사 회주 자성스님 10년간 대학생 전법에 매진하겠다.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이 일본어로는 야마죠, 야마. 기자들이 한참 이제 이런 그 일본어 표현을 쓰다가 지금은 이제 헤드라인으로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이 야마 혹은 헤드라인은 그 해당 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이날의 11월 27일 날의 그 자성스님 기자회견은 핵심이 뭐냐 하면은 10년간 대학생 전법에 매진하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올린 기자의 개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도 여기에 동의하거든요. 핵심은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10년간 대학생 전법에 매진하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이렇게 이틀 전에 향후 10년간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청사진을 밝힌 분이 갑자기 그냥 뭐 인화물질 뒤집어 쓰고
유서라고 이제 자기가 타고 온 차 안에 대시보드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거 대시보드라 하거든요. 여기에 위에 두 장 딱 나눈 이걸 이제 유서라고 나눴는데 그 유서 내용도 이제 주지스님한테 폐를 끼쳐서 미안하게 됐다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이제 아이고 이제 인연이 다 해서 이렇게 가게 됐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또 경찰 또 하나는 이제 경찰들한테 남기는 건데 내가 스스로 이제 선택한 길이니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부검 같은 걸 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러고 이제 CCTV에 다 찍혀 있다라고 하는데 이 김정민 박사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 K 박사는 이제 김정민 박사입니다. 근데 이 양반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 6시 34분대에 그 시간대에는 그 컴컴하다라는 거죠. 그 저도 동의하거든요. 요즘은 한 5시 반만 돼도 어둑어둑 하거든요. 6시 반쯤 되면 말 그대로 컴컴합니다. 컴컴. 더구나 그 산속에 있는 중턱이나 이런 데 있는 혹은 기슭에 있는 이런 절들이라면은 밤이 더 빨리 찾아오죠. 설령 이제 그 절 경내에 CCTV가 수십 대가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다 돼 있겠죠. 그래서 보안등을 켜놨다 하더라도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제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경찰이 CCTV를 공개를 하는 겁니다. 공개를 하면은 이제 뒷말이 없거든요. 그 전까지는 여러 말들, 여러 설들이 이 설왕설래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은 경찰들하고 그 조계종 관계자들하고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내리겠지만은 일단은 그 CCTV 공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 하면은 그 기사를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 이제 4대 일간지라고 하는 혹은 5대 일간지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에 붙은 댓글, 그 다음에 교계 신문에 붙은 댓글, 이런 걸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한 80% 이상이 미심쩍다. 전혀 이건 일단은 자연스럽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이분은 가질 걸 다 가진 분이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지위에 있는 그런 분인데, 왜 갑자기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도저히 못 믿겠다. 그리고 이제, 경찰 발표 이런 것들도, 석연치를 않고, 종단의 조계종에서 이제 대응하는 방식도 뭔가가 이거 좀, 자연스럽지를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K 박사, 즉 김정민 박사의 그 주장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게 이제 이 종단의 대응이 너무나 신속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좀 허둥지둥하는 허둥대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쫙 소위 말하는 임종계라는 걸 벽에 붙여놓고 그 밑에서 이제 그 기획실장이라는 스님이 나와서 이제 침착하게 쫙 이렇게 설명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게 당황하는 빛이 전혀 안 보였다라는 게 그게 좀 더 이제 이 타살 쪽의 방정이지 않은가라고 이
김정민 박사는 그런 그 의구심을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은 좀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이분은 뭐 제목 자체도, 그 영상의 제목 자체도 자성스님 의문사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 건에 대한 보도를 한 45분간인가 뭐 50여 분간 하면서 최종 결론은 뭐냐? 자기는 타살이라고 확신한다라는 거죠. 확신한다. 여러 정황 증거들을 미루어 봤을 때 자기 개인적으로는 타살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 영상을 봤을 때는 또 그 말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솔깃하더라고요. 솔깃하고 막 가능성도 50% 이상 돼 보이고요. 그 뭐 여러 가지 점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뭔가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판단했을 때는 이 자성 스님이라는 분은 아주 세속적인 분인데 갑자기 뭐 자기가 자살을 선택하고 그럴 분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속적이라는 표현은 이제 행정성이라는 거죠. 우리 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은. 행정성들은 뭐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뭐 좋은 일도 해야 되고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막 다 그런 거죠. 때로는 뭐 남들 우리 뭐 싫어하는 그런 일들도 뒤치다거리도 해야 되고 뭐 앞에 나서서 이 병풍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욕을 얻어먹는 거죠. 비난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대단히 세속적이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또 일단은 이제 스님치고는 이제 재산이 많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출입해서는 안 될 곳에 출입을 했다. 또 뭐 종무원장을 그만두고는 머리를 길러서 장발 상태의 머리를 오랜 기간 유지를 했다.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뭐 것들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세속적이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뭐 행정성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뭐 그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분이 이제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김정민 박사 의견은 이제 달라이라마를 이제 이 자성스님이 강력하게 이 달라이라마의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왔다. 그게 이제 중국 쪽의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견해를 달리 하거든요. 견해를 달리 하는데 요 밑에 내려가서 기사 본문을 쭉 읽으면서 해당 부분이 나왔을 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도 좀 중요한데 이제 M주필 저기 이제 이 M주필이라는 분은 K 박사도 밝혔으니까 이분도 제가 밝혀야죠. 이 문갑식 주필인데 조선일보에서 기자를 이제 30여 년간 했고 사회부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독특한 남들이 잡아내지 못하는 걸 이분은 정확하게 날카롭게 잡아내더라고요. 보니까 잡아내고 또 실제로 여기저기 인맥을 통해서 이제 취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드라라는 거하고 언론 기사만 보고 방송을 하는 이런 분들하고는 내용 자체가 이제 질적으로 다르죠. 이제 차원이 뭐 한두 차원 이제 높은 겁니다. 이분이 다루는 내용은. 그런데 이제 이분도 이제 이 달라이라마 건에 강력한 이제 의심을 두더라고요. 두면서 이제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의 스파이망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동향이 어떤가. 그와 관련된 최신 뉴스도 전하고. 그래서 이제 이 달라이라마 건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거 그 때문인지 이제 국정원에서도 이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이제 언론에 보도가 돼 있는 상태죠.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서 이제 27일 날 입적 사태가 나기 이제 한 50 내지 60시간 전에 어떤 내용의 이 말들이 오고 갔는가를 제가 이제 쭉 요 기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 제가 만들어낸 뇌피셜이 아니고 이건 기사 자체를 이렇게 읽어 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읽어 드립니다. 자, 요 내용인데요. 요 내용인데 그냥 제가 이제 보고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듣기만 하십시오. 상월결사 회주 자성스님이 불교계 언론사와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10년간은 대학생 전법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상월결사 회주 자성스님은 11월 27일 서울 봉은사 구생원에서 열린 불교계 언론사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불교신문을 비롯해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BBS 불교방송, BTN 불교TV 편집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자성스님은 기자들의 질의에 꾸밈없이 자신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며 정성껏 소통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종교 편향 인사와 관련된 문제부터 출가자 감소와 관련된 생각, 대학생 전법위원회 활동 방향, 동국대와 중앙선거대의 통합 추진, 순례의 의미 등 다채로운 주제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밝혔다. 자성스님은 그간 어떤 언론하고도 인터뷰나 개인적인 접촉을 일체 한 적 없다며 이날 교계 언론사 간담회가 특별한 시간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성스님은 어떤 사안에 대해 내가 직접 얘기한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오해하는 것들이 많아 직접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간을 마련했다며 자리를 마련한 이유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본격적인 기자들의 질의에 앞서 자성스님은 상월결사 정신에 대해 역설했다. 자성스님은 상월결사 정신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상월결사는 수행과 전법을 통해 사부대종이 차별 없이 화합하는 미래불교를 지향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성스님은 상월결사 정신엔 수행과 전법이라는 가치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며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고 상월결사가 나아갈 방향을 교계 기자들이 잘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상월결사 회주 자성스님과 교계 기자들의 일문일답 정리. Q, 퀘스천, 질문이죠.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동국대학교가 역대 최고 성적 8위를 기록했다. 회주 스님이 건학위원회를 만들고 장학사업과 취업에 신경 쓴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 N스 대답입니다. 동국대학교는 종립학교로서 30만 이상의 동문이 있고 100년이 넘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다. 하지만 그동안 건학 이념을 제대로 못 살리고 있어서 이를 바로잡아보자는 취지로 건학위원회를 만들었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해 10년, 20년 후에는 대학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지 관심을 가졌고 이를 위해서 입학하는 학생들은 장학금 등록금 걱정 없는 학교, 졸업생들은 취업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야 명문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이 건학위 설립 배경의 하나다. 솔직히 말해서 동국대 동문이 어디 가서 동국대 출신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생각한다. 적어도 동국대 동문의 자녀가 어디 가서 우리 부모님은 동국대 출신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을 만들어주기 위한 점도 있다. 대학평가 순위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학위 역할보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더욱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한다면 조금 더 순위가 올라갈 것이고, 여유를 갖고 한눈 판다면 다시 10위권 밖으로 밀릴 것이다. 앞으로 동국대 이사장과 총장의 신심원력에 달려있다. 대학평가 순위 5위까지 가는 길은 우리 노력 여하에 달려있기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 여기를 제가 읽었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전문을 다 읽고 있는데 쭉 이제 내려가시면은 이제 요건을 왜 읽었느냐, 직접 관련이 없는데 왜 읽었느냐, 그게 이제 드러납니다. 자, 다시 질문입니다. 종회 의원 스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 편중 문제와 불교 관련 공약 미이행 등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 같다. 전체 종교 인구 등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종교의 편중 인사로서 항의는 할 수 있다. 항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항의는 항의일 뿐 근본적인 문제는 불자 인재가 없다는 데 있다. 정치인을 비롯해 유명한 공인 중에 어느 하나 불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우리는 그동안 인재 양성에 소홀했던 허물이 드러난 것이다. 이거 이제 질문과 답변이 섞였는데 요 기사 자체에 조금 그렇네요. 제가 이제 잘못했네요. 질문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종교 편향적 인사에 대한 불교계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장차관들, 그 다음에 이제 장성들, 그러니까 다들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죠. 이 고위 공직자들 중에 이제 불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그래서 이제 뭐 아무개 부서의 이 차관이 사실 나는 불자다 하고 한 명이 이제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건 뭐 옆구리 찔러 절박히니까 처음 조사할 때 자기는 불자 아니라고 했는데 뭐 뜬금없이 불자라고 툭 튀어나온 게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장차관이면 고위공직자들 아닙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빼고는 최고위 공직자들이고, 그 다음에 군대에 있어서 장성들은 다 이제 직업 군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이제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고위공직이죠. 그런데 이제 한 명도 없다는 거야. 0명이야. 불자가 0명이야. 다 기독교 아니면 천주교야. 예.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저도 할 말이 많지만은, 일단 이 2023년 11월 27일 날 있었던 그 교계 기자와 자성스님 간의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자성스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성스님 답변입니다. 중앙종회 의원,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 편중 문제와 불교 관련 공약 미이행 등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 같다. 전체 종교 인구 등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종교의 편중 인사로서 항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항의는 항의일 뿐 근본적인 문제는 불자 인재가 없다는 데 있다. 요게 이제 저도 지적하고 싶은 핵심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불자 인재가 없다는 데 있다. 정치인을 비롯해 유명한 공인 중에 어느 하나 불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우리가 그동안 인재 양성에 소홀했던 허물이 드러난 것이다. 요건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불자 인재가 없다는 데 있다. 우리가 그동안 인재 양성에 소홀했던 허물이 드러난 것이다. 요게 이제 딱 이게 자성스님의 핵심 키워드고 답변의 핵심 키워드고, 저도 이제 여기에 100%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던데, 자성스님은 그러면은 이제 뭐 책임이 없느냐? 뭐 8년 동안이나 총무원장을 했으니까 2009년에서 2017년까지 총무원장 8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본인도 이제 당사자로서 종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답변을 잠깐 이제 중단하고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벌써 제가
이 동국대 불교학교에 입학한 1982년 초부터 이게 뭐 불교학교 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말이 돌던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는 신도들이 오면은 이거 조금 이렇게 가능성이 보인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요. 예? 적극적으로 밀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밀어준다는 거죠. 밀어줘서 고위공직에 오르도록 뒷받침을 해줘요. 일반 기업체는 뭐 임원 이상 되도록 뒷받침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무지하게 고맙죠. 고맙기 때문에 자기가 잘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보언을 하려고 해요. 은혜를 갚으려고 해.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기브 앤 테이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불교는 어떻게 하느냐? 불교는 이 스님들이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을 이제 원해. 그 불자라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노 땡큐야. 필요 없어. 그러고 개신교 뭐 기독교나 천주교라도 자기한테 잘하면 오케이 땡큐야. 일로 와.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해줘. 그런 게 수십 년 동안 누적이 돼 왔어요. 이미 40년 이상 그런 게 누적되고 있고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수십 건입니다. 그러면은 저쪽은 조금만 가능성이 보여도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해서 큰 나무로 키우려고 하는데 여기는 조금만 이렇게 조금 괜찮아 보이는 이런 싹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밟아버려. 그냥 아예 싹이 못 나도록 만들어버려요. 풍토가 완전히 달라. 그런데 어떻게 이런 풍토에서 고위공직자니 뭐 장성인이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나오지를 못한다고요. 이런 상황이 10년만 정도만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장급 이상은 전부 기독교야. 심하면 과장급 이상도 다 기독교야. 예? 중앙부서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야. 그런 현상이 100%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군대는 영관급도 전부 기독교. 이제 나중에는 이거 뭐 불자는 소위나 중위 때 빨리빨리 나와야 돼. 안 그러면은 이 전향을 해야 돼. 예? 종교를 바꿔야 돼.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 돼. 그래야 살아남지. 안 그러면 살아남지를 못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다고요.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저는 100% 출가자 책임이라고 봐요. 이 양반들이 그런 풍토를 수십 년간 지속해 왔기 때문에 이 자성스님이 이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인재 양성에 소홀했던 허물이 드러난 것이다. 이 딱 100% 맞는 거예요. 100%. 여기서 누구도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불자를 막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불자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뒤를 뒷받침을 해주고 해서 키운 그거는 거의 없어.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100건 중에 뭐 한 건, 두 건 있을까 말까야. 예? 이게 완전히 꽝된 케이스를 두 케이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여 년, 제가 서울에 있을 때니까 제가 2012년에 여기 부산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군대에서 투스타 사단장이 불자 사단장 신심이 엄청 말뚝신심인 이 독실한 불자 사단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뭐가 잘못된 다 해서 이제 투서가 들어오고 저쩌고 해서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져 있는 상태에서 조계종 총문을 찾아간 걸 제가 기사에서 봤거든요. 문전박대 아무도 안 만나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한 건이 이 교계신문에 알려지고 이렇게 해서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고 하니까 그제야 마지못해 만나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해서 이 사람이 그 대기발령 상태에서 뭐 불명예 제대 뭐 이렇게 됐다가 다시 또 뭐 어떻게 복직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6개월인가 있다가 정상적으로 이 그만두는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엉망진창 이런 인재 양성 이거 말뿐이야. 말하고 행동하고는 정반대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무슨 인재가 크겠어. 그리고 또 한 건은 뭐냐, 그 유명한 SC 사건, 거기에 신모양 사건 해가지고 떠들썩했죠. 그걸 정부의 고위공직자,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문재인이 아니라 그 노무현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연루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변모 씨 그 양반이 이제 불자였더라고요. 보니까 불자였는데 또 그 건도 드러나 가지고 아주 그 스캔들 형태로 번지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려. 누구 한 사람 이 변모 씨 이 국장인가 중앙부처 국장인가, 이 사람을 이렇게 이제 요즘 말로 치면은 워리어를 해줄, 방패막이를 해주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그거는 우리 같은 일반 불자들이 해서는 택도 없는 거고, 그 종단의 종단의 고위직에 있는 그 스님들이 나서서 이 방패막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 사람 해가지고 다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어놓고, 이제 곤란하다 싶으니까 다 도망가 버려. 에? 아무도 이 사람은 안 돌보는 거야. 감옥 가서도 이 사람 결국 감옥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도 안 찾아가. 이럴 때 목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신부들은 어떻게 하냐, 조를 짜서 주마다 찾아가. 심할 경우는 매일 찾아가. 에? 그래서 이 사람이 딴 생각을 못 하도록 만들어. 이럴 때야말로 이 사람을 우리의 열렬한 신자로 만들 기회다 하면서 지극정성을 보인다고. 근데 불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안 가. 그냥 생야 일편부운기, 나는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야 일편부운멸, 죽는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 흩어지는 것이다. 인연이 다 있으니까 이제 다 떠날 때가 됐다.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면서, 이런 생각이나 하면서 그 사람을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 반면에 그 사람을 누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위문하고 했느냐? 목사들 갔어요. 목사들이 이 불자로서 어떻게 스캔들에 휘말려가지고 감옥 간 사람을 목사들이 찾아가지고 위문하고 위로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사람 자연스럽게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근데 무슨 인재양성, 무슨 놈의 인재양성, 뽑아먹을 거 있을 때는 버선발로 뛰어나오고 맨발로 뛰어나오고 하다가 부담된다 싶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감탄고토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거잖아. 이런 풍토에서 무슨 놈의 인재 양성이 돼요. 죽다 깨나도 안 되지 이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고,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이게 기본이야, 기본. 불교계는 이게 기본이라고요. 자, 이 열은 제가 지금 열 엄청 받아 있는 상태인데, 열도 좀 식힐 겸 자성스님의 답변을 계속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인재 양성에 소홀했던 허물이 드러난 것이다. 임명권자가 종교 등을 고려해 임명하면 좋겠지만, 많은 후보 가운데 능력 등을 검토하다 보면 그 중엔 불자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답답하지만, 진짜 답답하죠. 답답하지만 우리가 불자 인재를 키우지 못했다는 성찰과 자성을 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젊은 대학생 포교부터 시작해서 각계각층의 불자 인재들을 키우고 양성해야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말은 진짜 100% 지당하신 말씀이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윤 정부의 종교 편향적 인사에 대해 불교계 항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성명서 채택 등은 너무 미약한 대처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구체적인 행동이나 움직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라고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지금의 상황을 갖고 범불교도 대회나 성녀대회를 열자고 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생각이다. 시기적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다. 현재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은 현 정부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에게 대선 당시 발표했던 불교 공약 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건 뭐 이제 모범적인 답안이죠. 뭐 준비된 답안,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솔직히 또 이 이외에 또 뭐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여기서 뭐 실력 행사한다고 모여봤자 지금 분위기가 쳐다봐도 안 해요. 그냥 차탄 속에 태풍으로 끝나는 거야. 관심도 없어. 반응도 안 보여. 아마 정경도 안 보낼 거야. 그냥 교통정리하는 요원들이나 보내고 뭐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질문.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성공을 위해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와 관련된 생각은 A, answer죠. 이제 답변, 자성스님 답변입니다. 대학생 전법위원회 성공의 핵심은 해당 대학을 지원하는 본사 주지스님과 지도법사 스님들의 신심과 원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왜냐? 80년대에 그 불교 학생회가 아주 성행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저도 이제 학생회 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방과 후에 해당 사찰에 이제 법회한다고 올라가고 했는데 뭐 그 주지스님하고 기타 스님들 반응이 안 좋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 떠들고 논다 이거지. 이걸 분위기 흐린다 이거지. 물 흐린다라는 거지. 수행 분위기에 이제 뭐 방해된다, 뭐 기타 등등 이런 그걸 대고 학생회 저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90년대에 바람이 빠지기 시작해서 뭐 2000년대 들어서는 있는 동 마는 동 해버리게 됐고 그 중고등학교 학생회가 그런 식으로 사라지니까 대불련도 뭐 자연스럽게 와야 되죠 그게.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뭐 자라서 대학생이 되는 거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거기 불자가 없는데 무슨 뭐 대불련이 유지가 되겠어요. 대학생 돼서 갑자기 불자 되는 거 그게 더 우스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나타나야 될 이 상황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본사 주지스님, 지도법사 스님들, 뭐 특별한 관심, 즉 신심과 원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들이 책임과 의무를 갖고 젊은 대학생 불자 포교를 위해 나선다면 성공을 거두리라 생각한다.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10년, 20년 해야 이게 뭐 결실이 나타날까 할 건데 한 1, 2년 하다가 뭐 허지부지 될 가능성 거의 100%라고 봅니다.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이들 중 어느 하나 자기의 책임과 의무에 소홀하면 진척이 늦어질 것이다. 근데 이건 뭐 저는 100%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이거 처음에 조금 하는 척 하다가 그냥 신용만 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극히 일부 주지스님과 일부 지도법사 스님들이 진짜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성공을 할 겁니다. 한 5년 뒤, 10년 뒤 결실들이 서서히 나타나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성공을 할 수 있어도 대부분의 스님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관심 없어. 왜? 이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 법회하도록 하려면은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당장은 뭐 들어올 게 없거든요. 수입이 안 생겨. 여기는 지출밖에 생길 뿐이야. 지출만 생길 뿐이야. 그럼 무지하게 싫어하죠. 안 좋아하죠.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이런 거야말로 진짜, 포교인데, 왜? 사람을 키우는 거니까. 불자들을 기르는 거, 이거야말로 포교인데, 안 하려죠. 왜? 당장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당장 마이너스니까 안 된다고 왜? 자, 저는 일단 이렇게 보는 거고 제 의견을 이제 들으셨고 그 뒤에 또 이제 이 자성스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당 대학의 지도교수, 지도법사 그리고 불교 동아리에 근본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다. 지난 11월 11일 전법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를 열어 그러니까 2023년 11월 11일에 한 달도 안 됐죠. 전법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를 벌여 151억 원이라는 기금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근데 저는 요 151억 원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낸 게 아니라 이 자성스님이 무서워서 낸 거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예? 냉정하게 평가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앞으로 10년이 가장 중요하다. 모은 기금을 앞으로 10년간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0년이 지난다면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잡힐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럼 이건 맞는 말이에요. 왜 한 10년 정도 이제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면은 이제 성과들이 나올 거거든요. 현재 이게 대불련이 대학생 불교연합회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총회장 대불련 전체의 전국 대학생 불자연합회의 회장을 모집을 하는데 응모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1차 공모 시한이 끝나고 2차 공모까지 했는데도 없어. 뭐 3차 공모 지금 들어가 있는가 뭐 무쩌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여기에 학생들이 응하지 않는 이유가 그 기사에 이제 기자가 분석을 해놨는데 그 앞 회장이 1년 동안 휴학을 했답니다. 대불련 전체 연합회 회장 소임을 보느라고. 근데 이 지방 학생이라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숙식을 할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다 그걸 충당을 했대요. 그러면 이 학생은 자기 돈으로 숙식 충당해, 그 다음에 자기 이 아주 귀중한 시간에 1년을 희생을 해. 이 학생이 1년 휴학해 있는 동안 자신의 잠정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친구라든지 뭐 기타 등등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학생은 뭐예요? 1년 늦어지는데 이 시기에 1년 늦어지면 사회에서 10년이 늦어질 수도 있고 20년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남 뒤만 자기 친구들 뒷공무니만 바라보다가 그냥 3, 40년 사회생활 끝날 수도 있다고요.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를 하고 이걸 할 학생이 이제 안 나선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앞 학생이 그런 그 희생을 했는데 뭐 종단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뭐 지원이 뭐 하나도 없었겠죠.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게 소문이 안 날 것 같습니까? 금방 퍼져버리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어지는 자성스님의 답변입니다. 특히 인연의 끈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각 부대에서 군 장병 수계부패를 하면 많은 이들이 참석하지만 이들이 전역하고 사회에 나갈 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초코파이 신심은 전역할 때 사라지는 것이다. 참, 야, 이 진짜 촌철살인입니다. 초코파이 신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 군종 특별교구 그리고 상월결사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군에서 수계를 받은 장병들이 전역 후에 다시 다니던 학교에 복학하면 이를 각 학교 동아리 지도법사에게 전달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연계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불교는 이제 지금 모색하죠. 기독교는 이미 3, 40년 전부터 이거 하고 있어요. 개신교, 천주교 다 하고 있어. 근데 불교는 안 해. 무슨 배짱으로 안 하는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군법사들 뭐 이런 거 하는지 내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왜 안 하는지 그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뭐 사단장들하고 뭐 영관급들하고 뭐 이렇게 고상하게 노느라고 뭐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여하튼간에 뭐 이거 뭐 이런 전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요 질문에 대한 자성스님의 마지막 답변입니다. 내년 1월에, 그러니까 2024년 1월에 포교원 군종교구 상월결사가 첫 모임을 갖고 정례적으로 첫 모임을 갖고 그 이후에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군장병 포교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근데 이런 모임들이 이제 지속되고 하면은 대책이 나오고 5년 뒤, 10년 뒤에 이제 이 성과가 나오겠는데 이게 이제 좀 제가 간단히 이제 여기서 간단히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제 불교는 개신교 뒤를 쫓아가는 거죠, 그죠? 개신교에서 하는 거 우리도 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의 젊은이들의 생각이 1980년도, 90년도의 젊은이들의 생각 완전히 달라요. 그걸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해서 과연 이제 갑자기 안 오던 불자들이 올까? 뭐 없던 그 불교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생겨날까? 군장병들한테 그런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초코파이 신심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군장병들이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가고 초코파이 먹으러 뭐 피자 먹으러 뭐 법당 가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 군장병들 월급이 뭐 병장 되면은 150만 원인가 뭐 그렇게 된대요. 곧 뭐 150에서 200 사이 뭐 150 하여튼 전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초코파이 피자 뭐 PX에서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고 요즘은 또 이거 복무 기간도 짧고 또 휴가도 뭐 외출 외박도 뭐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없는 거예요. 먹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없다고요. 그럼 이 젊은이들 군인들을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려고 하면은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야 돼.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초코파이, 피자, 빵, 떡 뭐 이런 거 안 사줘도 자기들이 이런 거는 다 알아서 해결하니까 그 외에 다른 뭔가 요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뭔가 그걸 이제 연구를 해야 돼요. 예, 그게 저는 이제 일단은 관건이라고 보고요. 요 군포교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이 기자회견에서 다음 질문입니다. 일전에 언급한 달라이라마 방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라고 질문이 들어오니까 자성스님 답변이 이렇습니다. 달라이라마 초청은 어느 누구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더구나 지금 세수가 89살로 고령이시기 때문에 초청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달라이 라마 초청의 본질은 방한할 수 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청년 불자들을 결집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는 데 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의문을 가집니다. 지금 달라이 라마가 한국에 방한한다고 해서 청년 불자들을 결집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전 진짜 이거 회의적이라고요. 달라이 라마 지금 왔다 가도 뭐 와서 여기 살아도 뭐 별로 반향이 없고 반향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조금 일어났다가 금방 식어버릴 거라고 보거든요. 젊은이들은 지금 이 달라이 라마 오고 안 오고 이런 데 관심 없어요.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환영받던 거는 언제냐면 지금부터 한 40-50년 전에 이 사람이 40대, 50대 이럴 때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데 그런 데서 환영을 받았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정부가 이용 가치가 있다고 이 사람 입국하는 걸 허락을 했고 뭐 잘 이용해 먹었다고 봅니다. 그때 냉전이 한참일 때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하나의 훌륭한 수단이 되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못한다고요. 그게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이었고 거기 달라이 라마에 열광한 특히 미국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히피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정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초월 명상 이런 게 유행했죠. 동양 종교 특히 인도의 힌두교의 명상법, 또 불교의 명상법, 티베트 불교의 명상법 이런 게 유행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은 달라이 라마를 환영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90세가 된 90살이 된 달라이 라마가 온다고 해서 거기에 열광을 해야 될 이유가 뭐죠? 저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는 이제 파급력이 거의 사라졌다고 저는 봅니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성스님이 달라이 라마를 초빙을 한다. 예전에 달라이 라마가 개인 자격인가 어느 조그만 단체 자격으로 초청을 해서 한번 한국에 왔다 간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조계 종단에서 혹은 한국 불교 전체가 이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고 성대하게 환영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와 하고 몰려들고 그거 없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미안하지만은
별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이 달라이 라마하고 자성스님하고 이제 짝짝꿍이 되어서 중국에 반대하고 또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독립의 상징이니까 그런 존재니까 아주 중국에 충격을 줄 거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보부에서 움직여서 직접 개입을 하든지 아니면 간접 개입을 해서 이 자성스님을 이제 살해를 했던가 아니면은 스스로 자진을 하게 만들도록 자진을 하도록 협박을 했다든지 이럴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봐요. 제가 중국 정부의 그 정보 책임자라면 저 이거 절대 반대요. 이걸 왜 해야 되는데 괜히 일을 저질러 가지고 의심만 사는 이런 일을 왜 해야 되죠? 정하고 싶다면은 그냥 자성스님 반대파들한테 자성스님이 가지고 있는 불리한 그런 내용들 그게 이제 녹화가 되어 있다든지 녹음이 되어 있다든지 하면은 그런 걸 그냥 이 반대파들한테 흘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의제의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친다.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뭐하러 그 의심살 만한 일을 직접 나서서 하겠어요? 이건 굉장한 넌센스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중국 정보부에서 이런 식의 일을 처리를 했다 하면은 이건 하책 중에 하책인데 이 일을 실행한 놈들을 중국 정부에서 바로 잡아다가 그냥 쳐넣어버려야죠, 감옥에. 이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빌미를 완전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정보부 수장이라든지 중간 간부라든지 이런 사람이라면 이거 절대로 이거 안 한다고요, 이거. 달라이 라마 가치는 이미 떨어졌어요. 그냥 티베트인들한테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역할, 그 이상은 한국인들한테도 그렇고 미국인들한테도 그렇고 유럽인들한테도 그렇고 별 의미가 없다고요, 이제. 물론 소수 어떤 의미를 두고 달라이 라마라고 하면은 엎어져가지고 오체 투지하는 그런 인간도 소수 있겠죠.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극히 일부라고요. 큰 영향을 못 줘요, 이제는. 거의 영향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의 문갑식 주필님하고 김정민 박사님하고 이런 분들 아주 지력이 높고 예리하죠. 날카롭죠. 남들이 못 잡아내는 그 이면을 다 잡아내는 행간을 잃는 혹은 종이의 뒷면도 볼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시각이나 지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험 부담은 무지하게 크고 얻는 건 적은 그런 작전을 중국 정보부에서 저는 했을 리가 없다고 봐요. 전혀 했을 리가 없다고 보고 차라리 이게 반대파들한테 간접적으로 흘려진 상태에서 이 자성스님 반대파들이 나서서 어떤 아까 김정민 박사가 이야기한 망신당하고 죽을래 그냥 죽을래 이걸 강요했다. 이건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오히려 이쪽이 설득력이 있고 거의 그런 게 이제 사실다 하면은 있었다 하면은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외에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런 개입을 했다.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북한이 만약에 미인계를 써서 그런 약점들을 쥐고 있다 하면은 앞으로도 그냥 살려두면서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필요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없애버리면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어요? 얼마나 거기가 노련하고 이런 공작에서는 노련하고 가성비 높은 그런 선택을 하는데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야. 직접적으로 양쪽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간접적으로 흘렸는데 그 정보를 입수한 측에서 오판을 했던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그냥 있다가는 자기들은 찬법 신세로 그냥 앞으로도 뭐 20-30년 더 있어야 된다. 뭐 그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뭐 거사를 단행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뭐 이쪽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제 내피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냥 뭐 한번 그럴 가능성도 있겠나 요 정도만 이제 생각에 두시면 되고요. 뭐 제 말도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얼마든지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 중에 하나를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계속되는 이제 자성스님의 답변입니다. 특히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이 사안에,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초청권이죠. 이 사안에 중심이 돼서 활동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이전엔 단체별, 개별 스님별로 초청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 이제 공식적으로 종단협의 달라이라마 초청 결의를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포교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중앙종무기관 개편 방향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개시 시점은 언제쯤 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요거는 이제 저쪽 종단의 이제 전문적인 그런 거니까 요건 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띄고 다음 질문이 동국대와 중앙성가대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런 통합 추진이 동국대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라는 이런 질문에 자성스님 답변입니다. 통합 추진이 순조롭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동국대의 대학 순위를 평가보다 중요한 게 대학 순위 평가보다 중요한 게 중앙성가대와의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2 내지 3년 내로는 중앙성가대에 신입생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폐교가 되면 5천억 가까운 종단의 삼보 정제가 국가로 넘어갈 것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동국대가 손해를 보고 대학 순위가 내려가고 매년 100억 이상의 적자를 내더라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성가대학을 지켜내느냐의 문제다. 뼈를 깎는 인내를 갖고 합병을 신속하게 추진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통합이죠. 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동국대가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중앙성가대를 살려야 한다. 동문, 학교 그리고 재단이 함께 노력해서 극복해 동국대와 중앙성가대가 한 몸이 되길 바란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한편으로는 선택과 집중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은 중앙성가대를 하고 합병하면 안 돼요. 통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동국대학은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이제 대표적인 대학이죠. 그리고 대학으로 치면은 이 진각종의 위덕대 또 천태종의 금강대가 있는데 위덕대와 금강대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10년, 20년 뭐 요 정도인데 동국대는 뭐 개교한 지 100년이 넘었잖아요. 역사도 있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동문들도 뭐 많죠. 그죠? 30만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불교계에서 만약에 그때 이제 여력이 되었다면은 100여 년 전에 뭐 혹은 뭐 한 7, 80년 전에라도 대학들을 많이 세웠을 건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동국대 하나로 겨우 이제 체면 치레를 하면서 명맥을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이 다른 대학들은 이제 이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발전을 많이 했고 지금도 이제 이 투입되는 재정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대학평가 8위를 한 것도 그게 이제 교수들의 논문 제작 편수 또 이제 인용 비인용 횟수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는가 봐요.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보다 1계단인가 2계단인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 반면에 이제 약점이 뭐냐면은 재단에서 들어오는 재단 전입금이 적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뭐 다른 대학에 비해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턱없이 점수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또 중앙성가대를 흡수해서 통합이죠, 말하자면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동대의 이제 재정적인 지원 뒷받침에 총력을 기울여도 따라갈까 말까예요. 그 부분에서는 다른 대학보다 나아질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10위권, 20위권, 30위권 계속 떨어지는 거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잘 해야 됩니다. 선택을. 근데 여기에 이제 자성스님 답변이 대학 순위가 내려가고 매년 100억 이상의 적자를 내더라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 겁니다. 해보니까 성가대학을 합병을 하게 되면은, 통합을 하게 되면은 이 매년 뭐 100억 이상의 적자가 난다는 거죠. 그럼 그 적자를 메꾸고 뭐 그 훨씬 많은 뭐 예를 들어 매년 500억씩 혹은 1000억씩 이 동대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이런 그게 계획이 써 있으면은 괜찮죠. 그러면은 뭐 순위도 안 내려가고